이번엔 보험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이제 보험이란 게 한 번이 다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을 설정을 어떻게 해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볼 텐데, 보험에서 중요한 사람은 세 사람이 있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계약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계약자.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으세요? 계약자는? 가장 명확하게 말하면 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이 계약자예요. 돈 내는 사람.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돈 내는 사람이 계약자입니다. 그럼 피보험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뭐 혜택 보는 사람이요 뭐 하실 수도 있는데, 피보험자는 피 볼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피보험자는 다칠 분, 돌아가실 분이 피보험자죠. 수익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수익자는 돈을 받는 사람이 수익자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왜 사람이 중요하냐면 설정이 엄청 다양합니다. 설정이 다양한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 제가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돈도 내가 내고 피도 내가 보고 돈도 내가 받는다? 뭐 큰 무리는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하면 되니까 큰 뭐 무리는 없는데, 바로 다음부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일이. 보험회사는 자선단체는 아니죠. 어디까지나 보험회사도 돈 벌려고 하는 곳이니까 보험회사는 돈 낼 사람, 계약자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은 어디까지나 피 보는 거에 대비한 거죠. 피를 안 볼 거면 보험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에서는 피 볼 사람, 피보험자도 꼭 있어야 되는데, 수익자는 없어도 됩니다. 수익자는 없어도 돼요. 보험 처음 가입하실 때부터 수익자를 그냥 비워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 꼭 보세요. 오늘 보험증권 보니까 수익자가 비워져 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 엄청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원칙은 이거예요. 수익자가 없을 때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입니다. 다진 사람이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없어도 이게 사실 안보험이나 실손보험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친 사람이 받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슬슬 이제 언제부터 문제가 될지 감이 오시죠? 사망보험일 때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수익자가 없는데 이게 사망보험이다. 그럼 피보험자 돌아가셨어요. 돈 누가 받을까요? 원래 피보험자가 돈을 받아야 되겠죠. 수익자가 없을 때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수익자인 거니까. 그런데 피보험자마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때는 피보험자이자 동시에 수익자인 그 현재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받게 되겠죠. 이게 실제 언제 문제가 됐냐면, 그 예전에 좀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돌아가신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은 부모님이 이혼해서 어머니랑 둘이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딸이랑 둘이 살다가 그 여학생을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보험을 가입했어요. 물론 계약자는 어머니가 했겠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가입할 때 수익자를 그냥 비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나고 이제 어머니가 마음 좀 추스리시고 몇 달 뒤에 보험이 생각나서 보험사에 찾아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이혼한 아버지 있죠. 한 번도 연락도 없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뉴스에서 사건 난 거 보고 다다음날 신문에서 사망자 명단에 자기 딸 이름 있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날 보험사에 찾아가서 자기 몫으로 보험금 5천만 원 받아갔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그 어머니가 보험 가입할 때 돈이 엄마가 되니까 수익자를 돈을 낸 어머니로 해놨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였어요. 수익자를 비워놨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게. 보험이 있으시면 꼭 보세요. 수익자가 비워져 있나 안 비워져 있나. 비워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의외로 비워져 있는 계약 건수 많이 있으니까 이거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이 피보험자 남자분이 결혼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이제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럼 또 딸이 또 얼마나 좋고 막 이쁘고 막 그러겠어요. 그래도 딸이 걱정되죠. 나 없으면 딸이 무슨 돈으로 사나. 걱정되기도 해서 딸 크라고
딸크라는 돈으로 수익자를 딸로 해두고 돈 당연히 아빠가 버니까 계약자 아빠가 하고 피보험자도 아빠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건 다 얘입니다. 얘. 그래서 여자분이 이제 그냥 안 키우기로 해서 남자분이 이제 딸을 데려왔어요. 남자분이 일해야 돼서 바쁘니까 딸을 남자분의 어머니, 딸의 할머니한테 맡겼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 번 돌아가실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사망. 피보험자 이분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보험금 나오는데 돌아가셔서 보험금이 나올 때 딸이 성인이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받으면 돼요. 돌아가셔서 보험금이 나오는데 딸이 미성년자다. 이때부터는 한 번도 상상 못한 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보험금을 못 받죠. 그럼 친권자가 받는데 친권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혼을 했어도 친권은 이혼한 상대방한테 자동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친권을 누구한테 주는 게 좋을지는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이혼했을 때 이 남자분이 이거 3개 중에 하나만 바꿔놨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어떤 걸 바꿔놨으면 됐을까요? 보험의 모든 문제는 다 수익자에서 발생합니다. 수익자에서. 딸 누가 키우죠? 할머니가 키우죠. 수익자를 할머니로 바꿔놨으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수익자를 할머니로 바꿔놨다가 딸이 성인이 되면 다시 딸로 바꾸면 돼요. 이걸 왜 안 하냐면 이게 너무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볼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바꿔놓은 겁니다. 이 경우를 외우지 마시고 뭔가 앞으로 나나 내 주위에 뭔가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 꼭 보험증권을 한 번만 보세요. 그때 바꿔놔야 큰일이 안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이 왔을 때 한 번만 체크해보는 게 그리고 그 중에 어디를 보느냐 수익자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분이 어딜 가서 이제 제 강의를 들었어요. 아유, 그래 나도 이거 빨리 수익자를 엄마로 바꿔놔야지 했는데 우리 엄마지만 엄마가 못 믿어올 수도 있죠. 그렇죠. 엄마라고 다 막 믿음직하고 막 그렇진 않잖아요. 막 엄마가 어디 막 돈 막 이상한 데 쓰는 것 같고 막 좀 그래. 그런데 내 친구 중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친구. 그러면 딸을 친구한테 맡겼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수익자 친구로 바꿀 수 있을까요? 타인? 됩니다. 뭐 얘기가 돼야 얘기가 되겠죠. 바꿀 수 있어요. 가입할 때는 안 될 거예요. 가입할 때 안 되는데 중간에 바꾸는 건 됩니다. 바꾸는 건 되니까. 근데 바꿔도 좀 곤란하긴 해요. 왜냐면 나중에 그 수익자인 친구분이 만약에 피보험자 돌아가셔서 돈 받으려면 사망진단서를 떼야 되는데 친구한테는 안 떼주겠죠. 그러면 그 가족들이 너 돈 받아라 하고 떼주느냐? 안 떼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소송까지 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되기는 된다. 이렇게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부가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애를 안 낳기로 했어요. 우리 둘만 살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시죠. 뭐 돈은 남편이 내고 피보험자 아내하고 수익자 남편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 보험 가입하고 이 부부가 화목했다. 역시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화목하면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화목이 제일 중요한데 이 보험 가입하고 이 부부가 이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여자분이 너무 무서워서 이혼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분이 무서워서 이혼한 겁니다. 무서워서 몇 년 뒤에 여자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보험사에 찾아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서워서 이혼한 이 남편이 이혼하고 나서도 4년 동안 내가 죽어야만 나오는 보험을 안 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다른 보험은 다 피보험자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사망보험만 피보험자가 바로 가서 보험 깰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단 2010년 4월 1일부터 나온 보험만 됩니다. 그 이전에 나온 보험은 그게 안 되니까 참고로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이혼을 하고 수익자를 할머니로 바꿔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너무 많거나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아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험에 있어서는 수익자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슬픈 건 슬픈데 보험에서 일이 나는 거는 피보험자한테 뭔가 일이 있어야 일이 생기는 거지. 수익자 돌아가신 건 수익자랑은 아무것도 상관없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사람을 그 계약자가 새로운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하면 돼. 아 새로 그냥 지정만 네, 하면 새로 되는 지정만 하면 돼.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자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들이 수익자를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지정을 해야 돼요. 근데 새로운 수익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유 아들도 지병이 있었어.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아들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어떡해요? 거기까지 궁금하세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신데. 있을 수 있어. 가끔 계신데. 네. 일단 앞에 산 사례가 있었어요. 네? 수익자가 처음부터 없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없었던 사례. 뭐 아까 수업 보신 분 기억나시죠?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시죠? 있었는데 그 사례를 얼핏 보면 비슷해요. 둘 다 지금 현재 수익자는 없으니까. 돌아가셨어. 네. 둘 다 없으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 네. 복습해보면 아까 나왔던 처음부터 수익자가 없던 경우는 그 경우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수익자가 되는 거니까 그 경우는 사망보험이라면 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받게 돼요. 처음부터 수익자가 없었을 때는. 없었으니까. 처음부터 오케이. 없을 때는. 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아니죠. 할머니가 있었어. 처음부터 없진 않았잖아요. 네. 원래는 있었죠. 원래는 있었는데 미처 지정하지 못한 사이에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수익자가 원래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새롭게 지정해야 되는데 계약자랑 피보험자도 돌아가셔서 지정을 못하는 경우는 원래 수익자의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아 할머니 그렇죠. 돌아가셨으나 일단은 그렇죠. 할머니. 원래 수익자의 지위가 인정이 된다는 거는 돈을 할머니의 상속인들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틀리죠. 근본적으로. 아까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받게 되지만 이 경우는 할머니의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지정을 해놨냐 안 해놨냐.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중요하니까 풀리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얘기해 주시니까 또 금방 풀리네요. 네.